지금 막 시작하는 중이에요. 벌써 시작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미 잘 돌아봐 주시긴 하시지만 그렇게 계속 보시면 어깨와 척추에 무리가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돌아서 저를 바라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시작하지만 또 그만큼 빨리 끝내드리면 더없이 좋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맞춰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아우, 좋습니다. 자, 일단은 제 소개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스피치 함께하게 될 저는 편지윤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띄워놓는 이유는 저 이런 사람입니다 라기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의 주의 집중을 위해서죠. 사진 한번, 저 한번 사진 한번 보시면서 어쨌든 지금 관심을 가져두고 계시잖아요. 많이 다른가요? 네.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더 낫냐라고? 아우, 감사합니다. 네, 살짝 두려움에 떨었지만 네.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스피치라는 주제로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또 전달드린 바에 의하면 또 정확한 전달력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핵심 키맨 역할을 또 해주시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저 또한 열심히 한번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시작을 할게요.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 뭐 적게 많게 명수와 상관없이 그 앞에서 말한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어떠한 걸 좀 기대하면서 앞을 바라볼까? 여기에서 한번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죠. 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간부님들, 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이 앞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오, 네. 이 침묵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제가 아직까지는 그 영역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표현을 해주셔야 제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아침에 날씨 굉장히 좋던데 오시는 길은 괜찮으셨나요? 네. 표정과는 달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괜찮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자, 일단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앞에 말하는 사람에게 어떤 걸 기대하면서 좀 볼 것 같으세요? 재밌는 내용. 네, 재밌었으면 좋겠죠. 네, 또 유익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네, 유익하고 재밌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유익한 내용으로 재미있게 전달되는 건 물론 앞에서 그 전달드리게 된 전달력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을 만나러 오기 위해서 굉장히 여행하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설레이는 마음과는 달리 어쨌든 저도 이 앞에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본보기를 좀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앞서서 나름 조금 더 거울 앞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을 그들이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물론 발음을 또박또박 하시는 것도 중요할 거고 말에 있어서 강조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조나 높낮이 이런 부분들도 중요할 테지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뭘까요? 외모. 네. 외모도 들어오죠. 네. 외모, 표정, 그쵸? 자세, 복장, 동작 이 모든 부분들을 좀 포함한다라는 취지에서 저는 스피치라고 하는 부분에 이름을 가지고 나왔지만 내용, 말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표정에서는 어디 한번 잘 해봐라 라고 하는 좀 표정이신데 자, 우리 운동할 때도 뭐 하죠? 운동하기 전에? 준비 운동 하시죠? 네. 얼굴도 근육인 건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셨군요. 네. 자, 얼굴에도 준비 운동이 좀 필요합니다. 네. 이미 풀어져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약간 경직되신 분도 있어요. 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저 오늘 뭐 안 시켜요. 네. 그러니까, 다행이다. 네. 이제 조금 얼굴 푸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좀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런 부분으로 한번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앞에 나와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니까요. 크게 세 가지로는 일단은 먼저 이 분위기를 좀 들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중요하거나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도 있지만 그 앞서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물어도 보시고 또 먼저 좀 미소도 지어 보여주시고 이런 부분들의 환경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이거죠. 신뢰. 네, 내가 전달하는 내용에 대해서 진짜 그렇더라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심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의 확신을 보여주실 수 있는 방법 물론 이 뒤에 준비가 되어 있기는 한데요. 가장 중요한 거, 저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네.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뭘로 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떤? 표정이요. 네, 표정은 어떤 표정일지면 좀 도움이 될까요? 지금 이런 표정. 네, 지금 이런 표정 제가 보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시선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테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세나 이런 부분들도 크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오늘 좀 전달을 드려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숙지하시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생각만 하고 있는데 알고리즘으로 막 그 관련된 내용이 떠요. 제 마음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저도 새삼 놀라기는 하는데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AI가 딱 반영해서 이러한 내용을 저한테 보여주는데 이 얘기는 꼭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였냐면 연습은 결코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계신 분들 저 또한 11년 전에 저도 굉장히 많이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흔히들 그래요. 뭐 강사님이니까 잘하시죠. 당연히 잘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 또한 이 정장을 벗잖아요. 그러면 5명 앞에서도 덜덜덜 떨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이 정장을 입는 순간 300명 앞에서도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 11년 동안 제가 열심히 해왔던 그 노력의 연습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11년 동안 계속 연습하셔라 이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 하시게 되는 혹은 앞으로 이후에 전달하시게 되는 부분도 열심히 한 번 더 읽고 한 번 더 보고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신다면 누구나가 다 잘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오늘 방향을 잡아가는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저는 핵심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역지사지. 한 번만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역지사지. 자,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자, 제가 처음에 드렸던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이죠. 과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뭘 보고 싶고 뭘 듣고 싶고 어떠한 이미지를 기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역으로 그런 부분들을 맞춘다면 아마 듣는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우며 그 내용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누군가 인상을 볼 때요. 첫 인상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그 첫 인상을 딱 결정하게 될 때 영향을 주게 되는 요소가 3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시각적인 부분, 두 번째는 청각적인 부분, 세 번째는 말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냥 3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계신 우리 간부님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까요? 그렇죠. 네, 시각 55%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에요. 과연 청각이 두 번째일까요? 말의 내용이 두 번째일까요? 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네, 맞습니다. 청각이 38%. 그러면 말의 내용은 몇 프로일까요? 네.
지금 막 머릿속으로 네, 7%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총 100%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말의 내용 되게 중요하죠. 네. 그런데 이 중요한 말의 내용보다 더 먼저 들어오고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시청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준다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요? 누군가를 딱 보자마자 걸리는 저 첫인상을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3초. 근데 실질적으로는 한 6초 정도 내외 걸린다라고 합니다. 신기한 건 나라마다 조금 다르대요. 네. 좀 동양, 한국 쪽이 한 3초에서 6초 사이고요. 서양 쪽으로 갈수록 한 60초까지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보여지는 이미지에서 아니다라고 인상이 딱 찍히게 되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몇 번을 더 만나야 되는지 혹시 추측해 보실 수 있을까요? 그냥 찍어봐 주세요. 8번? 8번이요? 네, 한참 업입니다. 20번 더 쓰셔야 됩니다. 100번은 너무 너무 나가셨고 그거보다 조금 네? 50번 근접하셨어요. 60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딱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짧은 사이에 호감 있는, 긍정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두시면 초도 효과라고 해서요. 그 사람이 앞에서 조금 떨고 머뭇거리더라도 어떻게 바라봐지냐면 오늘 준비 많이 해오셨는데 좀 긴장했구나 이렇게 바라봐진다면 처음에 이미지가 딱 안 좋게 결정되면 똑같은 행동을 하시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준비 안 해왔구나. 오늘 들을 내용 없겠네 라고 이렇게 이미지가 각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도 효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 가장 먼저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은 뭐다? 시각적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합니다. 네, 누군지는 다 아시죠? 네, 손석구라고 요즘도 되게 활동이 많더라고요. 자, 똑같은 동일 인물이라는 건 저도 압니다. 근데 이 세상에 이 두 분만 있다라고 쳐볼게요. 동일 인물이지만 각각의 캐릭터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고, 자, 그랬을 때 어떤 분이 그래도 조금 자상하게, 친절하게, 재미있게 잘 전달을 좀 해줄 것 같은지. 혹시 그 이미지, 그냥 읽혀지는 이미지로 말씀 주시면 돼요. 답은 없습니다. 네, 혹시 A, B라고 했을 때 A다. 있어요. 네, 그럼요. 네, 자, B다. 네, 네. 자, 소수의 의견을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다수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B의 이미지에 더 호감을 많이 느끼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렇죠? 왜 B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A보다? 일단 머리가 단정하고요. 일단 머리가 단정하고요. 눈매를 봤을 때 눈매가 부드러운 네. 눈매까지 읽어주실 줄은 되게 세심하세요. 네, 또. 자, 눈매와 머리 나왔습니다. 그거밖에 없을까요? 옷도 깔끔하고요. 네, 맞습니다. 미소. 네, 표정도 있고요. 네,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결국은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즉 듣는 사람이 보고 싶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거, 만들어내는 걸 우리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그 전에 하나만 좀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이야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장을 벗으면 그냥 덜덜덜 떨어요. 네, 염소 목소리 아시죠? 네, 그렇게 떱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이걸 입으면 싹 그런 게 없어져요. 저도 되게 매직의 효과라고 느껴지는데, 자, 그 일환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인물은 직업이 뭘 것 같은가요? 약간 CEO 같기도 하고요. 약간 인센티브 많이 받을 것 같은 영업사원일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그런 이미지도 느껴지시나요? 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분은 노숙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퇴역 군인으로서 PTSD 장애를 안고 그걸 못 견뎌서 술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결국 집도 잃고 직장도 잃고 노숙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모 프로그램에서 노숙자 중에 랜덤으로 택을 해서 스튜디오에 와서 바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싹 바꿔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물론 동의하에 스튜디오에 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 모습이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이분도 거울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막 바꿔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거울을 딱 보여줍니다. 이때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네. 그 PD를 껴안고 막 우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의 일입니다. 실제 이분은 그 전에 노숙할 때까지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술 마시지 마라, 그럴 수 있다, 병원 가봐라, 뭐 해라 굉장히 많았겠죠? 전혀 듣지 않았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쫙 차려입고 이분 모습을 딱 보고 나서 뭔가 깨달음이 있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진해서 알코올 중독 모임 치료단에 나가고 그 부분에서 멈춘 게 아니라 결국은 직장도 잡고 집도 얻게 되는, 다시 올 것 같지 않은 일상의 기적을 누리시게 됐던 케이스입니다. 실제 사례고요. 자,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듣는 사람을 위해서 치장을 하기도 하지만,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도 하지만, 내가 전달하는 입장에서 내 마음가짐을 위해서 내가 시각적으로 단돌이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의미가 좀 전달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혹시 제 목소리가 좀 빠르실까요? 네, 저는 갈 길이 조금 멀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입에 조금 모터를 달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적, 청각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 주셨던 복장도 있을 거고요. 동작, 제스처, 그뿐만이 아니라 표정, 시선, 음성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핵심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씩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앞에 나와 있을 때, 아니 꼭 이 앞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냥 주변에서 바라봤을 때 좀 저 복장은 좀 아니다 라고 생각되는 복장이 있으실까요? 어떤 복장 있으세요? 레깅스, 그럴 수 있죠. 또 추리닝, 추리닝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참고로 추리닝은 집에서 입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아마 공적인 자리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또 있으실까요? 양말에 샌다리. 양말에 샌달. 네. 저희 아버님이 그걸 못 놓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양말에 샌달. 아마 여쭤보면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눈살이 찌푸려지는 이유는 뭔가 청결하지 않거나 단정하지 않거나 별로 신뢰롭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느끼실 겁니다. 실제 그 통계를 봤더니요, 이렇대요. 좀 청결하지 못한, 단정하지 못한 그런 옷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좀 과도한 향수를 뿌리는 것도 눈살이 좀 찌푸려지더라.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물며 이 앞에서 내가 신뢰 있게 전달하기 위한 이 자리에 앞에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뢰감을 주기 위해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 반대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은 일부러 아침을 잘 안 먹고 왔지만 제가 만약에 점심을 먹고 난 이후에 오후다라고 했는데 제가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이렇게 흘린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 가는 시간에 보질 못하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그날따라 또 흰색을 입었네요. 빨간 김치찌개에 이렇게 쫙 묻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딜 볼까요? 맞아요. 시선이 국물로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지금 얼룩을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어떠한 포인트에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구간이 있으면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의 내용이 어떻든 그냥 그 부분에 집중해서 그것만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주시지 않는 상태에서 내용을 전달하셔야 듣는 사람들도 듣는 내용에 조금 더 집중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자, 저도 이제 여름이니까 이제 환한 옷들이 있어서 조금 덜한데요. 겨울 같은 옷에는 되게 어두운 옷들 조금, 그리고 실내로 색깔이 전 남색 옷 계열이 좀 많습니다. 지금도 좀 남색 계열을 입고 있지만 조금 신경을 쓰는 게 뭐냐면 여름은 좀 덜한데요. 겨울에는 제가 매일 머리를 감는데도 두피가 좀 건조한 측면에 속하다 보니까
이게 각질이라고 하나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막 간혹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수시로 신경을 씁니다. 네,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신경 쓸 뿐만 아니라 어디 갈 때도 습관적으로 신경을 써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고 들어와서 막 오늘 복장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보여줘요. 네, 제가 보여주려고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막 다가갔는데 막 옆에 막 비듬이 있고 막 각질인지 비듬인지 모르겠지만 막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럼 제 말에 신뢰를 하시겠어요? 못하죠. 네. 그래서 먼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더라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색깔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남색을 입으면 어떻고 뭐 붉은색을 입으면 어떻고 그렇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단정하고 청결한 부분이 이 복장의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입는 옷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구겨진 건 없는지 어디서 얼룩이 더 묻지는 않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 앞에 쓰게 되신다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들을 준비가 되어 있게 그만한 어떤 신뢰를 주실 수 있는 이미지를 갖춰주시는 그 시작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짚어주셨던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만약에 제가 막 늦어가지고 와서 뭐 뒤에 뭐라죠? 까치집이라고 하나요? 막 까치집 짓고 먼저 스타일로 안 돌려가지고 막 꾸깃꾸깃하고 막 왔어요. 네, 물론 되게 급히 오셨구나라는 인상을 들을 수 있겠지만 여기 앞에서 그 내용을 들을 때 아마 왜 이렇게 머리를 좀 묶으시거나 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그 내용에 집중하실 수 없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그런 확률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나의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느냐 헤어스타일도 지금 뭐 당장 헤어스타일 바꾸시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더 단돌이 하실 수 있죠. 물을 좀 묻힘으로써 잔머리를 조금 낮춰보실 수 있고 또 앞머리 있으신 분은 조금 앞머리를 살짝 조금 만져서 여기 눈썹과 눈썹 사이를 이렇게 드러내주면 굉장히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호감 있는 인상을 만들 확률이 더 높아진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도 좋고요.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헤어스타일도 신경 쓰시면 좋고 와이셔츠나 혹은 기존에 지금 있는 어떤 유니폼이나 사복도 조금 더 깨끗한지 단정한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키포인트로 바라봐 주시면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디까지? 발끝까지. 다 여기까지 다 잘 되셨는데 슬리퍼 막 찍찍 끌고 오시면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그냥 평소에 대화하시는 건 상관없죠. 그러나 나름 앞에 계셔서 이야기하시는 건 나름의 공식석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맞춰주시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TPO에 맞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쉽게 전달하고자 핵심, 단정하고 청결한 부분을 이야기 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 들어오는 거, 복장 말고 들어오는 게 또 뭘까요? 시각적인 부분에서 액세서리. 액세서리도 분명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크게 액세서리를 지금 하신 분은 크게 보이지는 않아서 제가 따로 언급은 드리지 않았어요. 액세서리 물론 액세서리 개인 취향이고 이건 알지만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거기에 집중이 되면 그게 안 좋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굳이 어떤 액세서리를 해야 되고 어떤 옷을 입으셔야 되고 어떤 신발을 장착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전달을 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복장, 외모도 물론 들어오지만 그 외모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치는 건 뭘까요? 헤어스타일도 있죠. 또 메이크업이요. 메이크업도 있죠. 수염. 수염도 있죠. 근데 그거 아세요? 더 중요한 거. 지금 제가 좀 전까지 말씀드렸던 핵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에서 조금 넘어와서 제가 기대했던 답변은 바로 표정이었습니다. 표정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런 거예요.
일단 딱 앞에 나와서 어떤 표정이 조금 친밀감을 줄 수 있을까요? 자신감이 있어. 자신감 있는 얼굴. 자신감 있는 얼굴은 어떤 얼굴을 말씀드릴지 혹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청중을 바라볼 때 눈 맞추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핵심적입니다. 눈 맞춤, 아이 컨택. 혹시 그것만 있으실까요? 눈만 맞추면 돼요. 가려세요. 이렇게 봐도 괜찮나요? 네, 너무 너무 좋은가요? 네, 너무 좋으셨나요? 네. 자, 일단은 아이 컨택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물론 표정에서 아이 컨택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선 처리죠. 이 시선 처리에서 우리가 보통 자신감의 표현은 저 사람에 대해서 눈을 회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걸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바라보시는 것도 어떤 분은 되게 쉬울 수 있지만 어떤 분은 되게 좀 그것조차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좀 팁을 좀 드리면 눈을 상대방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느낌만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지금 눈썹과 눈썹 사이가 요 인중 여기를 연결하면 역삼각형이 돼요. 이 역삼각형 안에 그 트라이앵글 존을 바라보게 되면 굳이 눈동자를 바라보지 않아도 상대방은 눈을 바라보고 있다고 착각이 들고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내가 직접적으로 눈을 바라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이 완화된다라고 합니다. 실제 그래서 눈을 마주치는 거에 대해서 특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막 눈을 어디 마주쳐야 되실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럴 때는 일단 딱 있게 되면 다 친하신 분들일 수도 있고 다시는 분들일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처음에 이 긴장되는 마음을 조금 안정되게 바라봐주는 아주 지그시 미소를 지어주며 바라보는 분 한 분을 조금 정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분의 눈 혹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트라이앵글 존을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첫 말씀을 이어나가시는 거야. 안녕하세요. 오늘 오는 길은 어떠셨어요? 이러면서 간단한 이야기 라포 형성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조금 이제 한 두세 마디 정도의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나도 긴장하지만 그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긴장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시선을 다른 분들을 보시면서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야. 처음부터 여기 한번 보고 저기 한번 보고 이쪽 한번 보고 이쪽 한번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결국에는 이 청중을 다 아우르려면 그런 부분들의 적당한 시야 처리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내가 너무 긴장이 될 때는 내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의 눈을 보시면서 이야기하다가 조금 풀리면 그때 이렇게 돌려주시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표정으로 좀 돌아와 볼게요. 표정을 한번 봐주시면 이분들 지금 표정 어때요? 귀여워요. 오늘 제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 막 팡팡 터져서 귀엽긴 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지금 이게 직장 내고요. 지금 앞에 유 부장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유 부장님이 지금 딱 걸어오시는 상황이고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딱 그 직전에 찍힌 스틸컷입니다. 유 부장님이 걸어오시면서 이 표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귀여워. 그쵸? 우리 어머님은 귀엽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자하신 분만 있으면 참 좋아요. 어떤 말을 하건 어떤 행위를 하건 너무 귀엽게 봐주시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데 이렇게 흘겨본다거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인상을 찌푸리고 본다거나 물론 그러시는 분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제 표정이 어때요? 굳어 있어요. 굳어 있으면 앉아 계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같이 굳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누가 봐도 긴장 많이 했네 라는 생각인 거예요. 긴장 많이 했네라는 건 준비에 대한 부분을 의심해 볼 여지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듣는 사람도 같이 불안해서 듣는 내내 불안하게 돼요. 불안하게 되면 내용이 역시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지금 영역이다, 괜찮은 지금 환경이다라는 것을 이 앞에 있으신 분이 계속 알려주시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한결같이 계속 웃고 있으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중간중간에 살짝 미소를 보여주시는 것만도 굉장히 프로의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중간중간 웃어주시는 분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셨어요. 제 마음이 살짝 녹고 있어서 저도 아까보다 조금 더 말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표정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요 지금 잘 뒤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요거는 예전에 진짜 방송 사고였어요. 네, 그 대장금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사극이 있었죠. 거기에서 그 엑스트라였어요. 근데 엑스트라가 되게 신기했나봐요. 이 지금 찍는 장면이. 그래서 아예 이렇게 대놓고 그것도 되게 무표정한 얼굴로 네, 보고 있어서 그게 흐름을 막 깨트리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보기에는 되게 웃길 수 있지만 굉장한 방송 사고였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때 무조건 계속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 있어요.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진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되게 심각한 얘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얘기가 있는데 막 웃으면서 되게 심각한 얘기 한다면 듣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몰입을 못하게 돼요. 심각할 땐 심각한 표정으로, 웃길 땐 웃긴 표정으로, 재밌을 땐 재밌는 표정으로 전달해 주시는 거. 그런데 다만 경직된 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상황에 상관없이 듣는 사람도 같이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이야기를 드렸었죠. 얼굴도 근육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근육이라는 건 쓰는 만큼 는다는 거예요. 헬스, 운동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쓰는 만큼 늘어요.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 꼬리만이라도 한번 쓱 올려보실까요? 이렇게, 이건 아니고요. 네, 이 꼬리를 스며시 한번, 네, 지금 잘 안 되신다면 거울 보시면서 조금 더 노력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 메이킹인 거잖아요. 네, 난 원래 안 돼. 이거 없어요. 메이킹은 누구나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연습의 결과인 거고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네. 자, 그래서 표정이라고 하는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굳이 내가 지금 나 덜덜덜 떨고 있어요, 불안에 떨고 있어요, 굳이 보여주실 필요 없다라는 부분 이야기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얼굴 하면 거의 표정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표정에서 가장 전반적으로 차지하는 게 눈이기 때문에 좀 전에 시선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선은 이제 제가 맞출 수 있는 부분에 팁을 드리긴 했지만 눈을 이제 계속 이렇게 내리까시면서 네,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근데 있죠. 네, 이러시면서 하시면 듣는 사람도 뭐라는 걸까라고 하는 부분에 또 다른 생각을 하시느라 역시 전달돼야 될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선은 명확하게. 네. 나 처음이라 너무 긴장되고 떨려?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 했어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부터 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네,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요 글로 푼 거야. 자, 그럼 간단히 저 보시면서 하실 건 없어요. 옆에, 앞에 한번 봐주세요. 오늘의 파트너. 자, 오늘의 파트너 한번 네, 세 분 보셔도 되고 혼자 계시면 저 보실까요? 네, 보시면서 제가 한 10초, 네, 딱 더도 덜도 말고 10초 카운팅 하겠습니다. 10초 동안에 저분의 눈을 보시던 트라이앵글 존을 보시던 네, 최대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인자한 미소와 함께 시선을 맞추시는 시간 딱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되셨어요. 자, 준비 시작. 네. 여기가 저 부담스러우셨으니까 저희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 10초 안 지났는데 네, 벌써 눈을 거두셨나요? 네. 그렇죠. 여기까지. 네. 10초라는 시간이 어떠셨어요? 길어요. 네, 생각보다 길죠. 불편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보다 누구에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얘기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한 10초도 이렇게 길게 느껴지셨다면 우리는 9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60분이 됐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시선을 맞추시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10초도 길게 느껴지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데 제가 10초를 잡은 이유는 뭐냐면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한 사람만 바라보며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 그래도 너무 이렇게 짧게 보시는 것도 집중 몰입도를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한 분에 최소 10초 이상의 머무름은 좀 필요하더라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연습을 한번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중은 다양하게 앉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가 그냥 이게 넣어놓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첫 번째처럼 혹은 지금처럼 이렇게 조별로 이렇게 있으시죠. 그럴 때 이제 시선 진한 색에서 옅은 색 순으로 이런 부분 하는데 저는 이걸 외우시라 뭐 이런 얘기는 안 드려요. 네, 아까처럼 내가 딱 봤을 때 의지할 수 있는 부분 먼저 시작을 하시고 차츰 내 페이스가 오면 그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내 페이스에 맞춰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네,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에 다가가는 시선 처리가 더 중요한 거지 이게 뭐 오른쪽 방향으로 돌든 왼쪽 방향으로 돌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실 때는 우리가 일반 대화를 할 때는 사실은 뭐 어떻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눈을 잘 마주쳐 주시고 그 사람한테 몸을 틀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금 사람 인원이 많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할 때 지금은 저는 마이크를 쓰고 있긴 하지만 저는 마이크를 쓰지 않아도 좀 목소리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저는 좀 낮추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저처럼 성향이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물론 마이크나 이런 게 있으면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공간이다 라고 하셨을 때는 내가 하는 말이 저 청중을 향해서 잘 들리게끔 그 목소리의 크기는 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최소한 지금 제 있는 거리에서 지금 앞에 있는 두 번째 줄에 있는 가장 끝에 앉으신 분한테 들릴 수 있을 만한 목소리 크기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연습하지 않으면 잘 안 들려요. 처음에는 내시거든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시작을 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말을 하다 보면 내가 이제 준비한 부분을 말하는데 정신이 없다 보면 그냥 내가 이렇게 주고받는 듯한 일상 대화의 톤이 나타나요. 그러면 나중에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집중력을 잃어요. 왜냐? 이분한테 들리는데 저분한테 잘 안 들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간중간 체크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분한테 전달하시는 것도 물론 그것도 중요할 테지만 이왕 귀한 시간 내주신 자리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전달을 잘 이해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목소리의 크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앞에 나와 있을 때 이야기를 하실 때 아마 그냥 얘기하시지 않고 이렇게 저처럼 자료를 띄워놓으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턱은 당기고 시선은 정면을 향해서 말씀하시고요. 네, 그리고 등은 곧게 펴시고 가슴 펴주세요. 이거 어때 보이세요? 네, 뒤통수만 보여요. 일단 앞에 나와 있으시면 내 뒤를 보여주진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잠깐은 볼 수 있어요. 잠깐은 볼 수는 있지만 너무 드러내놓고 이렇게만 계속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누굴 봐요? 나만 봐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신경 쓰지 않고 저분이 뭘 읽나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다 보니까 처음엔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지만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읽고 이런 부분들을 자꾸 내 입에 익숙하게 하셔야 이런 PT가 띄워져 있을 때 키워드 딱 보고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 더 여기 계신 분들하고 눈을 마주치실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때
이제 그때 이제 그 보이게 되는 자세 부분을 좀 이야기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오늘 하게 될 내용에 대해서 네, 이제 자세 부분을 하게 될 텐데 어떤 게 바른 자세일까요? 주머니에 손을 갖다 드리지. 아, 네. 아,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그렇게는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짚어주셨는데 자, 간혹가다 내가 너무 긴장이 되거나 이러면 내가 평소에 어떤 습관이나 혹은 내가 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기대는 이런 부분들도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몸이 비스듬하게 기울면 내 목소리도 많이 흔들리게 돼요. 목소리는 몸과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짝다리 짚고 뭐 한쪽 손 넣고 기대고 이러한 부분들은 최대한 삼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매번 보시는 아는 안면이 있는 사이라도 여기 앞에 나와 있으시면 나 지금부터 전문가야, 나 지금부터 전달하는 역할이야 라고 하는 부분에 명확하게 인식을 주시면서 시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네, 손은 항상 보이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이게끔이라고 하니까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막 생깁니다. 아, 이거를 이렇게 잡아야 되나?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마이크가 있으시면 마이크를 그냥 이렇게 두 손으로 잡으셔도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여유롭다라고 하시면 마이크도 왼손으로 드시고 포인터, 넘기는 포인터를 이렇게 드셔도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을 어디? 네, 지금 이 상체에서 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웬만해서는 밑에 떨구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손은 충분히 앞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괜한 어떤 산만한 동작들을 막아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 팁이 되실 수 있으니 네,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다리나 이런 부분들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 너무 또 뭐 정자세로 이렇게 막 있으시면서 하시는 건 오히려 경직되게 보이실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그냥 편안하게 네, 어깨 정도의 넓이 선에서 우리 편안하게 서 있으실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하셔도 충분해요. 단 이때 이 어깨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깨 어떻게 하실 거야? 뭔가 말씀은 안 하시는데 다들 네, 무슨 의미인지 네, 알 것 같습니다. 네, 어깨 피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어깨는 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나중에 스피치에서도 진짜 말의 스피치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진짜 이거 정말 중요하고 정말 강조드리고 싶고 이것만큼은 아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는요, 지금 저처럼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시면 그런 효과가 나요. 그게 그죠, 더 몰입도를 높이시게 되는 하나의 스킬이기도 합니다. 물론 높낮이가 있고 뭐 강약을 주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몸의 동작이 여러분들의 몰입을 가져오기도 한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자세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나도 몰라요. 나중에 혼자서 막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한번 좀 추천드리는 게 핸드폰 한번 셀프 모니터링 차원에서 핸드폰 이렇게 딱 의자에 딱 거치해 두고 혹은 뭐 거치대 있으시면 거치대 딱 두고요. 한번 청중은 없지만 이따 가정하고 연습해보는 거예요. 실제처럼. 그리고 나서 한번 오글거리지만 네, 한번 그 녹화된 거를 보시는 겁니다. 그럼 정말 신기하게도요. 이런 거 안 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영상 속에서 그걸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라서 물론 내가 아는 동료들 모아놓고 자 지금부터 잘 봐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잘 봐봐 이렇게 하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럴 자신까지 없으시고 혹은 그냥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개의치 않고 내가 연습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많이 하실수록 좋기는 한데 그렇게 핸드폰 셀프 모니터링 한번 해보시는 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네,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팔짱을 끼거나 몸을 막 흔든다거나 뭐 연단에 기대서 이렇게 두 팔로 이렇게 뭐 집으면서 뭐 짝다리를 짚거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내 습관에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 내용의 일환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상체에서 보이게끔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이렇게 닫고 계시는 거, 팔짱을 끼거나 뭔가 이렇게 닫고 계시는 거는 보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역시나 마찬가지로 몰입도를 떨어뜨리게 하거나 굉장히 답답한 감을 줄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연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여는 동작을 많이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우리가 제스처를 취할 때도요.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세 가지를 강조드렸을 때 자, 내가 세 가지를 강조드릴 거라서 앞에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거 이제 처음에 하다 보면 긴장이 많이 되고 내가 이렇게 손을 들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내가 떠는 걸 눈치챘나? 이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느라 제스처를 딱 하는데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애매모호한 자세가 이렇게 닭발처럼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할 거면 확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짐도 확실하게 끝내줬을 때 상대방은 신뢰감을 갖고 들을 수 있고 그 모습을 자신감 있게 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 제가 다른 거는 뭐 전달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잘 하실 거라는 전제하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 나오셨을 때 매번 보는 사이지만 그래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호의 인사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쵸? 불과 한 45분 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네. 인사는 했나? 네. 일찍 네. 이렇게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네. 저도 그래도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종료 시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멘트도 드렸지만 제가 인사를 드렸을 때 제 이름을 소개하면서 인사를 이렇게 드렸죠. 자, 그때 제가 인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기억 하시는 분도 있고 거의 지금 표정을 보면 거의 못 하시는 분위기라서 다시 한번 좀 인사를 드리면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함께하게 될 편지윤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 하셨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이제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꼭 입으로 시작한다는 게 아니라 이 인사와 함께 시작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인사도 제대로 된 인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인사라고 하는 건 보통 인사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인사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자세. 네, 자세 어떻게 하는 게 고든 자세? 네. 뒤에 나와 있나요? 네. 안 나와 있는데도 말씀 주셔서 고든 자세. 그걸 조금 번역해 보면 그래도 어깨는 펴고 허리는 좀 바르게 세우라는 의미. 또 자기소개. 그렇죠. 멘트도 하면서 내 이름도 하면서 인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표정. 표정도 중요하죠. 네.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다짜고짜 인상 찌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표정도 중요합니다. 시선도 중요하겠죠. 네. 또 다 나왔나요? 이렇게 했나요? 오늘 다시 인사드리게 된 편지윤입니다. 제가 뭐 했죠? 여기서 인사는 했어요. 네. 인사를 어떻게 했죠? 네. 주제. 오늘의 주제. 네. 주제도 있고요. 제 행동에 있어서. 그렇죠. 배꼽 인사. 네. 배꼽 인사는 배꼽 인사 중요하죠.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원래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보통 매뉴얼 상에서 인사를 할 때는 45도 허리를 숙이고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고든 자세로 이런 매뉴얼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45도로 숙이지 않았다라고 해서 듣는 사람이 45도로 숙이지 않았네. 일단 그것부터 불합격 뭐 이럴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인사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청중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말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숙였습니다. 이 이유는 아까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말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면 목소리도 같이 흔들려요. 아까 염소 소리 제가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목소리가 흔들리는 부분도 있지만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긴장해서 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성대에 반영이 되는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굳이 움직이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정중하다라고 하는 내가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전달드릴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주신다면 그만큼의 리스펙을 좀 보여주시면서 시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내가 의지하실 수 있는 부분부터 한번 보시면서 시선을 한번 맞추신 다음에 안녕하세요. 오늘 이러이러한 내용을 함께 전달드리게 될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추후에 하셔도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부분에서 드러나 볼까? 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도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조금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제가 감히 우리 여기 간부님들 일어나세요 이런 얘기는 안 드립니다만 그래도 앉아있는 자세에서 앉아있는 자리에서는 한번 목소리는 한번 내봐 주실 수 있고 허리 정도는 좀 숙여봐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잠깐이지만 앉아있는 상태에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한 분 한 분을 안 시킨다라는 거지 같이는 해요. 네. 자, 그러면 의자는 뭐 돌려주셔. 지금 뭘 적으시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나 인사하기 전에 좀 찌뿌둥하다 하면 스트레칭 한번 쭉쭉 한번 펼쳐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고개도 좀 돌려주시면서 물론 고개를 쓸 건 아니지만 자, 준비가 좀 되셨으면 자, 우리가 서 있지는 않지만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멘트는 해주셔야 돼요. 자, 안녕하십니까? 이걸로 통일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다음에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는 제가 이 파도 타기 순으로 막 이렇게 들려왔으면 한 2번 시키려고 했는데 첫 번째 너무 하시는데요. 네. 자, 지금처럼 말씀하시고 나서 허리를 숙여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고 상대방한테 있어서도 존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전달되어 여러분들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앞에 나와 있으실 때요. 물론 한 곳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렇게 PT 화면이 좀 익숙하지 않으면 여기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건 아니지만 연습을 많이 하고 내가 조금 더 익숙해지신다라고 한다면 방법 2가지 정도만 조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자, 저도 계속 한 곳에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살짝 지금 무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쪽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쪽에 아무래도 제가 시선상 이쪽에 지금 방향을 조금 틀 수밖에 없다면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체인지하는 방법. 이것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루함을 좀 덜하게 하는 포인트입니다. 한 곳에서 계속 하시게 되면 그 바라보는 사람도 지루함을 느껴요.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유익한 것도 좋은데 재밌으면 좋겠다. 최소한 재밌지 않은 내용이라도 지루함은 덜 주셔야 들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좀 안 듣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좀 용기를 내보실 필요가 있죠. 네, 완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다가가는 거. 근데 너무 이렇게 프라이빗 공간 너무 부담스러우신가요? 네. 뭐 오늘 너무나도 잘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당황스럽지만 보통은 이렇게까지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습니다. 적정한 순으로 이렇게
요 청중을 향해서 살짝 앞으로 다가가면서 지금 제 이야기가 혹시 저 뒤 잘 들리고 계시나요? 이런 환기 포인트 해주시면 중간중간에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목적이 뭐예요? 그 내용을 잘 이해시키고 잘 전달하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한 목적이겠죠. 그러려면 내용만 달달달달달달 얘기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중간에 내 이야기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짝 확인해 주시는 것도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잘 전달되고 있을까요? 네. 맞으시죠? 네. 자, 그러면 이러한 동작 관리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해봐 드리면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스처는 완벽하게 하실 거면, 안 하실 거면 제가 아까 말했죠? 너무 막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마이크를 차라리 잡으시던지 포인트를 잡으시던지. 그래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두고 내가 필요할 때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이거 했다가 이러면 오히려 더 산만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타이밍이나 뭐 내용의 일치, 요 네 번째 말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해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제가 웃으면서 전달하셔라 이거는 아니죠. 심각한 얘기, 진지한 얘기하실 때 진지한 표정, 그리고 조금 풀어지시는 그런 얘기할 때는 약간 풀어진 표정. 이러한 부분들의 강약을 조절해 주시는 것도 스피치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발음 부분은 딴 거는 없어요. 발음 부분은 어쨌든 스크립트나 이런 부분들이 주어진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읽어보시는 겁니다. 읽어보실 때요, 조금 오버 액션, 내가 이렇게 읽어야 되나? 라고 할 정도의 오버 액션으로 읽어주세요. 그게 조금 민망하다? 그럼 혼자 있는 공간에서 읽으세요. 굳이 남 앞에서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약간 오버 액션으로 읽으려고 하냐면 그래야 그런 부분들이 오버 액션이 나중에 긴장될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연습할 때는 약간 1.5배 오버 액션으로 입을 크게 벌려주면서 그렇죠. 발음 연습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아, 에, 이, 오, 우 다 좋아요. 뭐 풍선 돌려주시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해진 우리의 내용, 멘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으로 애초에 연습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 있으니 그 김에 발음 연습하는 김에 한 번 읽어보고 표정 연습하는 김에 한 번 더 바라보고 그리고 강사님이 그 셀프 모니터링 핸드폰 한번 찍어보랬으니까 그때 한 번 해보고 그럼 벌써 몇 번 본 거예요? 3번 보신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따로 연습을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 겸사겸사 그런 부분들을 자꾸 보시게 되면 좋든 싫든 간에 머릿속에 들어오는 키워드가 있으실 거고 키워드가 있으시면 아무래도 풀어내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약간의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두 손을 한번 들어가 주시고 얼굴에 본인 얼굴이니까 괜찮으시죠? 자, 그런 다음에 아랫부분 여기 볼 부분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마사지 하는 거예요. 마사지. 준비 운동이 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마사지를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끝나시면 한가득 그죠? 풍선처럼 안에 공기를 머금고 오른쪽으로 한번 그리고 왼쪽으로 한번 돌려주시는 겁니다. 해보실까요? 공기 확 넣어주시고요. 오른쪽으로 이거 은근 어려워요. 왼쪽으로 그리고 옆에 파트너 보면서 한번 그 김에 한번 웃어보시는 거고 그런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저도 강의 들어오기 전에 많이 하는 겁니다. 아르르르르르 나도 좋습니다. 제 핵심은 혀를 좀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진짜 긴장될 때는 물론 절대 가학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피 안 날 정도로 혀를 이렇게 살짝 깨물어요. 조금 유연해질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혀를 많이 움직일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준비 동작을 하신 다음에 확실히 말을 하시면 조금 더 잘 말씀하시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네, 의구심이 든다? 해보세요. 해보시면 아 그때 그 말씀이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네 라는 부분을 네, 알아채실 수 있고 아니시면 다음번에 그 강사님 다시 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뭐 다음에 또 보면 되죠. 네. 자 어쨌든 간에 자 간단한 저희 워밍업 작업을 좀 해봤고요. 자 목소리의 강약도 되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처음부터 강강강강강만 말하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요? 지쳐요. 네 맞아요. 듣는 분이 뭘 해서 지치는 게 아니라 그냥 듣는 것도 지쳐요. 그리고 강강강강 얘기하면 뭐가 강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하게 가야 될 부분이 잘 그쵸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다 그 얘기가 저 얘기 같고 저 얘기가 요 얘기 같은 거죠. 그래서 강약을 넣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네 간단한 그 문장이 있습니다. 자 문장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다 제각각은 조금 다르시긴 하겠지만 본인의 톤으로 네 본인의 톤으로 본인이 읽고 싶은 대로 한번 첫 번째 요 두 줄 있으시죠? 저 두 줄을 한번 파트너를 보면서 한번 읽어주세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네. 일단은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본인의 평소 톤으로 요 첫 번째 문장만 한번 파트너에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연불 외우시는 분 있어요?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서라도 니는 막 이렇게 하시는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어디선가? 네. 좋습니다. 자,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좋은 말이에요. 네, 좋은 말만 제가 갖고 온 거긴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조금 더 잘 들리고 혹은 내가 원하는 그 키워드를 저 사람한테 기억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도 집중할 단어에서는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시고 아니면 조금 힘을 빼실 필요도 있다는 거죠. 아마 지금은 이 문장이 익숙하지 않아서 읽는데 급급하시느라 이 강약을 넣으시기는 조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내용이 좀 숙지가 됐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솔직한 평가자는 애들이에요. 애들 동화책 읽어줄 때 애들 재미없으면 안 들어요. 네. 그런데 막 온 혼신의 힘을 다해. 막 컸다가 작았다가 여자 목소리 듣다가 뭐 여우 목소리 듣다가 이러면 애들이 막 되게 재밌어합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발표나 이런 전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뭐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더라도 리더는 바람직한 결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겠지만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더라도 리더는 바람직한 결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조금 더 신뢰감을 주거나 혹은 그런 부분에 어필을 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를 두고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또 내용도 달라지죠. 가능성의 한계를 알아보는 유일한 방법은 불가능성으로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가능성의 한계를 알아보는 유일한 방법은 불가능성에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이 달라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숙지가 되려면 어떻게?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거듭 말씀드립니다. 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계셔서 제가 원래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다 해보려고 했는데 넘길게요. 네. 자, 내 목소리 진난. 자, 내 말의 속도가 좀 빠르거나 느리거나 이건 본인이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사실 말의 속도가 좀 빠른 편입니다. 빠른 편인데 지금 조금 더 빠르게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 안에 어쨌든 핵심적인 부분을 빨리 전달해 드려야 되는 목적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빨라도 못 알아들으면 제가 그건 늦춰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안배가 안 되더라도. 근데 만약에 듣는데 괜찮다라고 한다면 이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의 관건은 다시 얘기드리지만 발음이에요. 말의 속도를 좀 빠르게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전달이 되려면 딕션, 즉 발음이 좋으면 그 부분이 좀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좀 빠르다라고 해서 무조건 느리게만 해라 이 얘기 아니고요. 나 역시 빠르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구 늦출 수 없다면 발음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느리다 반면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조금 속도 내셔야 돼요. 네, 그건 연습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런 스크립트로 연습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인터넷 기사나 이런 부분들 읽으실 때 보통 눈으로 많이 읽으시는데 그런 건 좀 소리 내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말끝 흐리시는 거 굉장히 앞에 나와서 안 좋습니다. 말끝을 흐리는 순간 이 청중은 어때요? 신뢰감을 확 잃어요. 그래서 설령 스크립트가 있는 발표 전달인 경우에는 저는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다르거나 틀려도 그냥 마치 그거인 것처럼 끝내세요. 그리고 다음 문장으로 이어가시거나 아니면 그 와중에 또 생각나시면 그 부분을 덧대어서 얘기하시면 되지 무조건적으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거를 하시려다 보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실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끝은 흐리지 않으셔야 되고 자신감 이거는 보여지는 메이킹에 따라서 다 다른 거니까요. 발음 얘기 나왔고요. 목소리 지루하지 않으려면 강약을 넣어주시는 방법 그것도 그냥 그 중에 하나인 거고 다른 방법들도 잠시 후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목소리라는 건 어떤 목소리일까요? 어떤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예요? 성시경 목소리. 네, 특히 노래할 때 너무 감미롭던데요. 네.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성시경 목소리를 가질 수 있다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만의 특색 있는 목소리를 좋은 목소리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은 이미 목소리가 좋긴 하신데요. 어제 대선 발표된 다음에 소리를 너무 듣고 쉰디 그 정도세요? 그럼 평소 목소리가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목소리는요, 제가 아까 몸과 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이런 성량이나 발음이나 이런 것들도 연습이 필요하지만 표정과 이 목소리가 같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표정을 연습하시라는 건 단순히 보여지는 것만 연습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스피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표정 관리도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반면에 조금 이런 목소리는 좀 주의하셔야 된다. 너무 단조롭고 무기력한 목소리. 아직 발표 이제 시작인데 이미 한 60분 거친 목소리. 네,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패턴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퉁명스럽게 똑같은 이야기를 전달하시는데 약간 퉁명스러운 부분을 전달을 주신다거나 그리고 목소리 만약에 그런 이 앞에 나올 자리가 있으시면 목소리 관리는 좀 해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 전에 무슨 소리를 지르시고 다음날 하시면 약간 쉰 목소리도 이거는 자기 관리가 안 됐다라는 부분의 느낌이기 때문에 신뢰적인 부분에서 좀 떨어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물 마셔주시는 거 너무 좋은 습관이고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아마 연습하시면서 조금 목이 좀 깔깔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때 목캔디도 챙겨 드시고 평소보다 조금 더 목 관리를 하시는 것도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신뢰감을 좀 전달하는 목소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목으로만 내는 목소리가 있고 배로 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약간 앵앵앵앵앵앵 되는 목소리가 거의 목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배에서 지금 잘 들리십니까? 뭐라는 배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 지금 마이크가 크게 차이를 못 느끼실 수 있는데요. 실제 톤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서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완전 낮은 베이스로 들리지도 않게끔 말씀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올바른 억양의 목소리를 들으면 약간 지적인 느낌도 있어서 그 내용에 조금 더 신뢰감이 가고요. 공명은 자동적으로 저 중저음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왜 박진영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소리반 공기반. 그게 괜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게 있는 거고요. 이런 게 있는 거고요. 약간의 빈 공간이 있는 듯한 공명감도 네, 필요하더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밑에 써 있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건 네,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표정과 함께 신뢰감이 나가는 부분이더라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좀 3원칙으로 네, 정리해봤습니다. 자신감 있는 거, 자신감은 하나만 보고 하지 않습니다. 시각적도 중요하고요, 청각적도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정확한 발음이나 혹은 그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높낮이만 얘기를 드렸는데요. 속도도 마찬가지야. 자, 속도도 뭔가 긴장감이 도는 그런 얘기라던가 뭔가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는 내용이다라고 하면 조금 빨리 진행하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는 그거와 상대적으로 비례해서 약간 천천히 가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속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강조를 두시는 방법도 있고요. 높낮이를 통해서 하시는 부분도 있고 높낮이라는 건 강약, 아까 이야기를 드렸던 그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가끔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이제 성량이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한두 분이 딴 곳을 바라보거나 딴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보여요. 신기하게도 앞에서 다 보이거든요. 그럴 때 자, 지금부터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라고 하면 그분도 봐요. 이러한 부분들도 너무 자주 쓰시면 안 되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몰입도를 집중할 수 있게 하는 포인트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이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네 이렇게 한번 드려보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아까 제가 동화구연 말씀을 드렸지만 참 재미없게 읽으려면 방법은 많습니다. 네, 옛날에 산속에서 여우가 한 마리 살았는데 여우가 어쩌고 포도를 먹고 싶었는데 뭐 포도를 먹지 뭐 신포도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아이한테 들려주신다고 생각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번 강약도 넣어보고 높낮이도 넣어보고 느리게도 해보고 빨리도 해보고 이러한 부분들의 연습을 통해서 네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똑같은 스크립트를 받으셔도요 전달하시는 부분에서 거기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근데 이 스크립트가 숙지 안 된 상태에서 뭐 당장에 강약을 넣고 뭐 속도를 빨리 하고 줄이는 거 너무 이를 수 있습니다. 일단 숙지가 먼저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본이 된 다음에 그거를 조금 더 발휘할 수 있게끔 이왕 연습 많이 하신 거 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와 진짜 연습 얼마나 하셨으면 저렇게 하실까? 라고 할 정도의 어떤 감흥을 일으키기 위한 가이드를 오늘 전달드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적용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면 오늘 그래도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하고 가겠다 라고 하는 포인트 하나 정도는 잡고 가셔서 최소한 그것만큼은 전달하실 때 반영을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네. 거의 끝나가죠. 자, 오늘 갖고 가시는 그 포인트가 뭔지 전 너무 궁금하지만 제가 여기 계신 간부님들 다 들어보면 시간을 넘길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파트너에게 나 오늘 이거는 하나는 기억난다라는 거 하나씩만 말씀드리면 제가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파트너 보시면서 눈도 마주쳐 주시면서 이제 곧 끝나니까 웃음도 지어 주시면서 네, 오늘 뭘 기억나시는지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네, 어떻게 나눠 보셨나요? 한 가지씩? 네. 자,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는 거기에서 그칠 확률이 되게 높대요. 그런데 그걸 어딘가에 작성하게 되면 그게 행동으로 일으키기까지가 한 2배 정도가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성한 걸 누군가한테 말하면 무려 10배 이상의 실천력이 생긴대요. 자, 지금
한 가지씩 파트너에게 얘기하셨어요. 그것도 공개 선언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하실 그 Q&A 역할에서 충분히 녹여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